모두가 궁금하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효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김종효 의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도 발표가 됐고요. BOJ 통화정책회의의 2일차기도 하면서 2차 전지와 조선주의 실적까지 함께 나오는 만큼 많은 분들이 실적에도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잠시 뒤면 HD그룹주들, 이 조선주들의 실적까지 발표가 될 텐데 이 조선주들 기대감은 가득한데 왜 이렇게 주가가 가지 못하나 많은 분들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함께 열어보시죠. 조선주라고 하면요. 수주와 실적만 잘 되면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뭐가 더 있는 건지 주가가 왜 안 가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조선주 제가 이 시간을 시작한 지도 좀 됐고 그 이전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한 2달, 네. 3달 정도의 간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달 전에는 긍정적 의견, 한 또 2-달 전에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수주와 실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조선업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조선업의 상승의 근간에는 수주와 실적 말고도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대로 제조업에서 가장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의외로 중국이 쫓아오기 시작하면서 중국과의 경쟁과 그 강도로 돌아서고 있다는 게 하나의 또 문제점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봐서 오늘 이제 3가지 포인트를 보면 중국이 대형 조선사를 출범시켰고 대규모의 중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왜 안 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첫 번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죠. 그러면 조선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격 지표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서 그럼 결론적으로 수주와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기회인가?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네, 올 연말 조선주에 대한 향방 저희 함께 결정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열어보시죠. 일단 공급망 측면에서의 그 문제점 함께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 공급 증가 우려가 이 글로벌 조선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들이 최근 급격하게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의 증설,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답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선종에 따라 조금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조금 침체를 보였던 2021년, 2022년도에도 계속 조선업 쪽에 대한 어떤 변명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LNG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는 우리의 기술이 아직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LNG 정도를 빼면 나머지는 조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국영으로 대형 조선사를 출범시킨 것도 일단 눈여겨봐야 되지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어떤 국가도 최근 조선업에서 중국의 증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 거죠. 자,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 붉은색이 결국 중국인데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증설을 대규모로 하고 있고요. 자,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뒤로 갔을 때 지금 기타 지역,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안 하려고 하는 더 저가 선박 같은 경우에는 더 아래 국가로 가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증설 물량을 제외하면 중국이 이것도 압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조선업의 추가 투자의 모멘텀은 중국이 계속 끌고 나가면서 LNG와 같은 지금 당장 중국이 뛰어넘을 수 없는 일부 선종을 제외하면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벌커, 탱커 이런 것들은 꽤 많이 중국 쪽에 압박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조업에서 중국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과잉 투자가 항상 공급 과잉의 그런 흐름을 반복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선업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부담이기는 한데 당장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LNG 선까지 넘어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중에 따라는 다르지만 중국에 확실히 위협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증설량을 본다라면 거의 77%, 8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조선주는 미미하더라도 조선 기자재주는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증설을 하면서 한국의 조선주는 미미하더라도 기자재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증설할 때 모든 부품을 다 같이 품질 좋게 증설할 수 없으니까 일부 뭐 엔진이라든지 수혜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국은 지금 전체 제조업을 다 스스로 품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석유화학에서도 우리가 중간재 수출하다가 상당수 로컬 비율로 전환되었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조선 부품의 상당수도 그런 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중국이 시설을 대거 늘리면서 부족한 부품들을 국내 조선사 부품 업체들에게 수주할 가능성은 있고, 특히 뭐 엔진 같은 일종의 부가가치가 있는 쪽은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아주 길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조업 쪽의 경쟁력은 우리가 생각보다, 특히 약간 그 경쟁 강도가 낮거나 기술의 전반적인 차이가 크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품주들, 일부 엔진이나 부품주들의 약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나 이것도 뭐 중장기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여전히 중국과의 경쟁 강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조선주의 공급단에서의 우려도 중국에서의 불거져 있다는 점 저희가 확실하게 인지해 보면서 두 번째 의문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나가던 조선주, 최근에 들려왔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선가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고공행진하던 신조선가 역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업, 업황, 지표 본다면 저희가 어떻게 힌트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수주화 실적은 좋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발표될 실적에 대해서도 큰 부담은 없지만 조선 업황 지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일단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5월달, 6월달 말씀드릴 때 조선업의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 두 가지는 드디어 이제 컨테이너선 가격이 올라온다와 네. 그다음에 미국 방산 쪽에 진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었는데요. 자, 조선업 전체적인 흐름은 그때 전반적인 지표들까지 좋은 상태에서 그 모멘텀이 붙은 거였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신조지수 아직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쪽으로 4년 정도로 우리가 한번 좁혀보면, 장기 차트는 좋아 보이는데 4년으로 좁혀보면 신조선가 지수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되고 있는, 그래서 올해 한 5월달, 6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매달 클락슨 지수가 1, 뭐 2 이 정도씩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명확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중고성가는 뭐 이번 달은 약간 오르긴 했지만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고선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신조를 구할 수가 없어서 중고선까지 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신조가 탄력을 잃고 중고성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급 우위와 관련된 뭐 부담이라든지 향후 수요 증가에 대한 뭐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지표가 아직 하락은 아닌데 뭔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자, 운임입니다. 전반적으로 운임이 좋아야 배를 운용하는 사람들, 소위 이제 용선하는 사람들도 배를 더 많이 쓸 거고 배를 주문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한번 2분기에 엄청난 밀어내기를 하고 나서 좀 쉬는 모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SCFI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죠. 물론 최근 들어서 약간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는 건 연말 소비를 염두에 둔 또 수요가 나타나는 것으로 계절적인 흐름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BDI도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가 슬로 다운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운임의 하락도 그렇게 좋은 지표는 아니죠. 조선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그러면 실제로 신조나 중고선이나 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나를 살펴봤더니 이 거래도 이 올해 주가 가장 좋았던 5, 6월 달까지는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수주와 거래 모두 둔화되는 그런 양상이 지금 후반기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규 수주도 뭐 일부 있고 뭐 가격도 괜찮게 받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전체적인 어떤 이 지표들의 상승 탄력 자체는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네. 그다음에 미 대선과 관련된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하나의 변수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그럼 여기서 잠깐 이 공급량도 우려라고 하고요. 신조선가와 운임지수까지 우려라고 한다면 실적이 아무리 좋고 수주가 계속 있어도 좀 주가의 하락까지 걱정해야 할 요인이라고 저희가 봐야 하는 걸까요? 탄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지 아직까지 뭐 하락 전환한다, 뭐 급하게 내려갈 거다 그 정도의 요인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뭐 발표될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다면 단기적으로 뭐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상반기 이끌었던 두 가지 모멘텀은 이미 다 노출이 됐고 네. 그다음에 조선업 본질의 지표들의 뭔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현재 주가의 정체는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봤던 앞서 두 가지 지표가 주가를 하락을 야기시킬 이슈는 아니고 오히려 상승의 탄력을 조금은 둔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세 번째 의문점 통해서 저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특히 HD 그룹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결론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답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이 선종별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LNG, 미국 방산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좀 결부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것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좀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실적을 발표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미스가 있었잖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회사별로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한번 성과를 보자고요. 네. 지금까지 이 수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회사별로 살펴봤을 때, 자, HD그룹이 거의 뭐 100% 가까이 달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삼호나 미포는 이미 예상을 충분히 넘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아직 좀 미진한 그런 상황이고, 하나오션도 약간의 그 달성이 좀 미진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좀 앞뒤로 밀고 당기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는 대부분 수주의 목표를 대부분 채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HD그룹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선종을 가리지 않고 올해 예상치를 충분히 상회하는 수주를 거뒀을 뿐더러 네. 최근에 국내 조선사가 실적이 좋아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가려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도크가 차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입감이 들어오니까 뭐 수익성이 좋지 않거나 조건이 별로 좋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막 가려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장기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적 상승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뭐 개별 종목도 좋겠지만 저 개별 종목을 묶어서 중간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네. 일단은 조금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판단 때문에 기존에 제시하고 있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에 여전히 좀 탑픽을 찍어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 대신 한국조선해양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도 LNG의 강점이 얼마나 부각되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는 미국 방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돌아오는지는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 도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과 탑픽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HD 한국조선해양이 탑픽이라고 선정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뭐 선종별로는 단기적으로도 부담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이 저렇게 대형화하고 뭔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황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뭔가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황 지표의 그 부담감을 인지해 봤을 때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시기보다는 충분히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탑픽으로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회사들이 다 좋은 한국조선해양을 보되 한국조선해양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LNG선의 비중, 추가 수주,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미국 방산과의 결과물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조선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